어제 의원식이 갑자기 개헌론을 쏘아 올리니까 이재명이 열받았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릴 것이 이재명과 의원식 개헌론 동상이몽입니다. 갑자기 이 의원식이 개헌 헌법 개정 이슈를 띄웠습니다. 이슈를 띄웠는데 이재명이 즉각 무슨 소리 하는가? 의원식 많이 컸네. 이렇게 됐습니다. 어제 의원식이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번 그 조기 대선하고 그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자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개헌론을 쏘아 올리니까 이재명이 열받았습니다. 왜 열받을 수밖에 없는지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고 일단 기사 내용입니다. 의원식이 꺼낸 개헌론에 대해서 이재명은 그 필요성에는 동의한다 하면서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다. 내란 종식이 먼저다. 또 내란 프레임을 여전히 이제 끌고 가겠다는 이야기죠. 조기 대선 때까지.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했네요. 이재명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게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 그래서 내란 종식이 먼저라서 헌법 개정 이야기는 하지 마라. 뭐 물리적 여건 어쩌고 뭐 투표를 지금 동시에 하기 어렵다. 개헌의 적기가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 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이재명이 본인이 지난번 2022년 대선할 때는 본인이 개헌을 약속을 했습니다. 책임 통일제까지 막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 지금 경기도지사 김동연도 대선에 출마했었죠. 2022년에. 그 김동연하고 후보 단일화를 할 때 이재명하고 김동연 둘이서 헌법 개정을 약속을 했죠. 약속을 했으니 지금 개헌을 안 하겠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안 하겠다는 할 수는 없고 또 87체제 개헌 그 헌법을 고쳐야 된다는 것은 이미 국민 사이에도 광범위하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한다고 말할 수가 없으니까 무슨 지금은 내란을 종식할 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유는 그거죠. 이재명이 갑자기 개헌하고 이제 거리를 두려고 하는 이유는 일단 이 개헌이라는 것이 그 이슈로 부각이 되면은 대선의 이슈로 부각이 되면은 지금 이재명은 윤석열 대통령뿐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의 그 탄핵 인용에 의해서 치러지는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될 사람도 일종의 내란 세력으로 몰아붙일 태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가려고 하죠. 이 내란 프레임을 대선에서까지 내란 프레임을 이어갈 생각입니다. 이재명은 내란 프레임을 이어가야지 본인에게 이제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국민의힘에서 누가 나올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도 내란 동조자다. 그러니까는 내란 프레임을 가지고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데 개헌이라는 이 새로운 이슈가 등장을 하면은 이게 묻히게 되죠. 묻히게 되니까 개헌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일을 하는 상황이어서 지금은 내란 종식에 올인할 때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목적이 하나 있고 하나는 이 역대 정권에서도 이 개헌 문제는 항상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선거 때 개헌하겠다고 약속을 하죠. 그런데 그것을 못하는 이유가 처음에 정권을 잡고 나서는 힘이 막 강할 때여서 개헌을 밀어붙일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은 이 개헌이라는 게 모든 국정 이슈를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돼버립니다. 여러 이익단체들의 요구사항이 막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모든 게 다 빨려 들어가죠. 그런데 이 권력 초기에는 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여러 가지 특히 이재명 같은 경우는 권력 초기에 자기 죄를 털어내야 되죠. 그래서 특별법을 만들든지 무슨 수단 방법을 쓰지 않고라도 자기 죄를 다
재판을 털어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개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개헌이 모든 국정 블랙홀이 돼버리면은 자기 이 살길 찾는 그런 작업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자기 이제 지지자들을 위해서 무슨 이 포퓰리즘 법안들, 이 사회주의적인 성향의 법안들도 막 통과를 시켜야 되고, 또 북한하고 또 무슨 또 밀당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것을 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식 국정 운영을 하기 어려워진다. 그리고 이재명의 이 자기 살기 위한 그런 조치들을 하는데 제약이 생긴다.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원래 역대 정권에서도 초기에는 국정 아젠다를 설정을 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개헌 논의는 안 했죠. 그러다가 말기에 개헌을 하려고 하면 힘이 떨어져서 동력이 안 생겨서 못하고, 이게 이제 계속 넘어온 건데, 이재명도 자기가 집권한다고 지금 확신을 해서, 자기 확신이죠. 자기 확신을 해서 개헌을 이슈로 등판시키지 않는 겁니다. 대선 과정에서도 그렇고 나중에도 그렇고. 자, 그런데 그러면 왜 우원식은 이것을 던졌을까? 일단 우원식도 대통령 꿈이 있죠. 이번에는 국회의장에서 바로 하기가 그러니까 좀 꺼림칙해서 선을 긋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담을 넘어가는 그 장면부터 시작해서 본인이 대권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대권 주자 놀이를 하고 있죠. 여론조사에서도 들어갑니다. 우원식. 그래서 우원식은 이번에 국회의장으로 있을 때 조기 대선이 치러지니까 이번에 출마는 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하면 엄청 욕먹죠. 무슨 국회의장이 던지고 나서 그렇게 하느냐, 이런 욕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도를 이제 하게 되면은 시도를 하는 자체로 욕을 먹죠. 그렇지만 이제 다음이 있으니까는 지금 헌법 개정이라는 것이 하나는 대통령이 발의를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국회가 발의를 하는 방법이 있죠. 국회가 발의하면은 이 과반수로 발의를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다수당이니까 발의를 할 수가 있죠.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서 지금 발의를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차피 국회가 주도권을 쥐어야 되고 국회 안에 헌법 개정 특위도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이 상황에서 자기 정치를 위해서 우원식이 먼저 하도를 던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자기 정치하는 게 또 뻔히 눈에 보이고, 이게 이 개헌에 불이 붙으면은 이재명이 자기가 대선 과정에서도 불리해주고 만약에 집권해도 거기서 블랙홀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재명은 거리를 두는 겁니다. 자, 거리를 두니까 이재명의 신복들이 오늘 또 일제히 나섰죠. 우원식을 향해서 국회의장 놀이 좀 하지 마라 하고, 개헌은 무슨 개짖는 소리다,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그래서 집중적으로 막 공격을 하는데, 이 두 사람이 그러면 우원식이 그런 이재명 그걸 모르고 불쑥 던졌을까? 저는 두 사람이 역할 분담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두 사람이 역할 분담. 뭐냐면은 이 개헌이라는 게 지금 현실화는 시키기 싫고, 그 대신 왜 개헌이 필요한가? 이것을 또 민주당 좌파 쪽 한쪽에서 계속 알리려고 하는 시도죠. 왜 개헌이 필요한가?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막강하다. 봐라, 윤석열 봐라. 대통령 권한이 막강하는 거 저렇게 내란까지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개헌은 권력 분산은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권한을 잘못 쓸 수가 있다. 잘못 쓴 대표적인 인물이 윤석열이다. 그래서 다음에 국민의힘 후보가 되는 사람도 결국 윤석열의 아류, 이런 식으로 해서 막 몰고 가려는 그런 장치를 하나 이제 펼쳐놓는 그 상황이고, 그런데 이게 실제화되면 안 되니까는, 현실화되면 안 되니까는 이재명은 딱 차단을 하는 일종의 양쪽의 역할 분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처음에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발의를 하면은 20일 동안 공고하는 기간을 거쳐야 되고, 그것을 국회에서 표결해서 3분의 2가 돼야지 국민투표로 넘기는데, 그 기간에 또 30일, 60일 공고기간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합하면은 110일, 최장 110일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대선이 60일, 이제 벌써 이제 57일 남았는데,
57일 안에 다 하자는 거죠. 국민투표 전 단계까지. 그러면은 다 생략해야 되는데 이 111일 동안 이 기간을 둔 것은 이유가 있죠. 이 찬반 논쟁도 벌여야 되고 어떤 내용인지 국민이 국민투표하기 전에 충분히 알아야 되고 그러면 여기서 국정 홍보 차원에서 홍보도 해야 되고 이 왜 개헌을 하는지. 그래서 111일이 필요한 건데 그걸 다 무시하고 하자고 하는가. 이게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불가능한데 이걸 가지고 던진 것은 결국은 개헌이 필요한 이유는 대통령의 권한이 집중돼 있다. 그 권한을 잘못 행사한 대표적인 인물이 윤석열이다. 자,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도 결국은 그런 위험이 있는 인물이다. 이런 것을 또 어떤 정략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지금 갑작스러운 개헌론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개헌은 해야죠. 저도 그 87체제 개헌은 반드시 바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중에서 특히 87체제의 헌법에 그 들어가 있는 불체포 특권, 이재명이 써먹은 불체포 특권, 그리고 좌파에서 자주 김의겸이나 이 사람들이 쓰던 면책 특권, 이건 다 없애야 됩니다. 불체포 특권이나 면책 특권은 과거에 이 군사 정부 시절에 국회의원들을 막 잡아가고 말 못하게 하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썼던 것이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인데 지금은 면책 특권은 민주당 의원들이 가짜뉴스 퍼뜨리는 데 써먹고 있고 불체포 특권은 이재명이 감옥 안 가는데 써먹고 있죠. 그런 것들도 다 고쳐야 됩니다. 반드시 헌법을 손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헌법 개정 사항이기도 하고 법률 개정 사항이기도 한데 줄탄핵, 자 탄핵해놓고 직무 정지시켜놓고 지금 한덕수 총리까지 10명이 다 기각됐습니다. 10전 10회 했는데도 막 줄탄핵해서 직무 정지시켜서 군기 잡고 그러고 나서 기각되면 아무 책임도 안 지고 그 사이에 변호사비는 자기들은 민주당 쪽은 국고로 우리 세금으로 다 변호사비 충당하고 피청구가 된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돈으로 하고 자 이런 부분들도 줄탄핵을 하지 못하도록 횟수를 제한을 하든가 아니면은 기각됐을 경우에 강한 페널티를 주는 그런 쪽의 이 정치제도 개선도 같이 논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이 개헌론을 들추고 나온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